자, 림버스 없는 림버스 데이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서 왔고요. 저는 한국어로 된 거 읽었는데 이상 소설 전집의 날개랑 그 다음에 카프카의 변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고 왔습니다. 자, 먼저 주의. 오늘 방송에는 문학작품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읽을 거다. 리노아 스포하지 말라 기분 나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나중에 읽고 보시거나 안 보시는 거를 권합니다. 스포가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인공들 나왔습니다. 프란츠 카프카랑 이상 본명 김혜경. 카프카 사진 처음 봤어요? 그러실 것 같아서 사진을 갖고 왔어요. 이상의 이름이 본명이 아니죠. 본명이 김혜경입니다. 이상이라는 이름은 본인이 고등학교 때 처음 쓴 이름이에요. 카프카 제가 사진을 보면서 유대인처럼 생겼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유대인 혈통이에요. 그죠, 유대계란 느낌이 딱 나죠. 근데 굉장히 이력을 들어보면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답지 않은 삶을 살아서 이상이랑 삶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카프카 선생님은 이상 선생님보다 훨씬 먼저 태어나신 분이에요. 1883년도에 체코 프라하에서 태어나셨고요. 참고로 프란츠 카프카는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주성가한 유대인 상인이었어요. 어머니도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근데 유대계 혈통인데 아버지가 굉장히 상향심이 있는 분이라서 아들을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독일어만 쓰는 학교에 보냈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1800년대 프라하에서는 슬라브 어족에 속하는 체코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이 절대 다수였지만 극소수의 상류층을 쓰는 독일어 사용자들이 상류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상류층으로 살기를 바랐기 때문에 독일어를 쓰는 학교에 보냈고 카프카는 초등학교 때부터 독일어를 쓰는 학교에 가서 대학교까지 쭉 독일어를 쓰는 학교에 다녀서 독일어를 구사했고 집에서도 독일어를 썼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이중국어 사용자였습니다. 이상이랑 같죠? 이상도 식민지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조선어를 썼지만 학교에서는 일본어를 쓰고 문학 작품도 일본어로 발표를 했죠. 두 분이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카프카는 대학에서 동문학을 원래는 전공을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동문학을 해가지고는 먹고 살기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취미로 그냥 문학을 해야지 하고 전공을 바꿉니다. 법학으로 바꿔가지고 법대로 가서 법학학사로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일을 시작을 해서 사회인으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낮에 회사에 다니고 밤에 글을 쓰면서 계속 글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틈틈이 여동생의 남편 매제의 공장 일까지 도와주면서 법적인 자문, 컨설팅까지 도와주면서 쓰리잡을 쪘어요. 그러면서도 여러 잡지에 단편들을 발표를 하고 유럽에서 돌아다니면서 낭독회도 하고 여자랑 연애도 하고 약혼도 하고 파혼도 하고 다시 약혼도 하고 다시 파혼도 했어요. 한 여자랑. 근데 파혼의 상처를 달래려고 기분을 전환하러 휴양지가 있는 온천에 갔는데 거기에서 여관집 딸인 율리에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금세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아버지가 대학까지 보낸 아들이 못 배워먹은 여관집 딸 시골처녀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완전 화가 난 거야. 너 생활비 다 끊는다 야이씨! 가 나온 거야. 그래서 아빠 생활비 끊는 건 좀... 해서 파혼합니다. 근데 사실은 양다리였어. 유부녀랑 몰래 편지로 비밀 연애 중이었고 그 와중에 여러 편의 단편을 써가지고 문학 잡지에 발표까지 했습니다. 야이! 카프카 진짜 구독 취소한다고? 자, 림버스의 그레고르에 대입해서 여러분 봐주세요. 일단 파혼을 해서 나름대로 본인은 상처를 받아서 시골처녀와의 순박한 사랑의 도피를 꿈꾸고 유부녀와의 미래를 꿈꿨는데 아버지의 생활비를 끊는다는 거에 파혼의 상처를 달래려고 또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거기에서 청순녀 도라를 만나게 됩니다. 도라는 독일 여자였고요. 이 도라를 만나가지고 또 사랑에 빠져요. 이번에는 베를린에서 동거를 바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굴이라는 작품을 썼는데 자기 작품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도라한테 굴을 빼고 나머지 작품을 모두 태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여자는 원래 말 안 듣는 생물이에요, 여러분. 도라 말 안 들은 덕분에 우리가 카프카의 여러 작품들을 지금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부탁을 했나? 사실은 폐결핵에 이미 걸린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요양원에서 40살에 폐결핵으로 카프카상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일을 한 달 앞둔 날이었습니다. 이상이랑 같은 병이었죠. 그리고 죽기 전에 베프의 손을 꼭 잡고 부탁했어요. 내 것은
글들 너무 부끄러워. 친구야. 내 원고들 일기랑 편지랑 유분이한테 썼던 비밀 편지랑 꼭 찾아서 다 태워줘 했는데 이 친구놈이 그 비밀 편지까지 다 찾아가지고 다 책으로 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다 밝혀졌어. 그 시절에 SNS도 없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지? 베프가 아예 책으로 내서 박제했습니다. 그래서 대작가로 문학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 카프카의 얘기였고요.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자, 시대가 쭉 흘러가지고 식민지 시대의 조선으로 옵니다. 이상 본명 김혜경, 태생부터 모던보이 경성에서 태어났고요.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서울시 통인동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조선의 국내부의 활판소에서 일을 하셨던 활판 기술자였는데 요즘으로 치면 산업재해로 손가락을 잃으시고 이발소로 생계를 꾸려 가셨습니다. 그래서 생계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여동생 남동생이 한 명씩 있었는데 자식들을 다 부양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아버지의 큰형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이상을 아들처럼 여겨가지고 데려다가 학비까지 내주고 친자식처럼 키워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아버지가 아니라 큰아버지 아래에서 자랐고요. 8살에 누상동에 있던 신명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베프를 만나게 되는데요. 한국의 야수파를 처음 소개한 서양화가인 구보농 씨와 천재는 천재끼리 알아본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만나서 친구가 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요. 이상 씨는 보성 고보 때 미술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때는 미대를 지방했었다고 합니다. 학교 성적도 상위권이어서 선생님이 굳이 미대를 가지 말고 공부를 해보지 어떠니? 라고 권유를 하셨다라고 해요. 조선인은 이때 고등 교육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기술 쪽으로 진로를 트셔가지고 경성공업고등학교 건축과에 들어가셨다라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아는 그게 나옵니다. 자, 전설의 졸업사진이 나오죠. 자, 여기 동그라미 족두리 쓰신 분이 이상님입니다. 이때 졸업사진에 본인이 이상이라고 자기 이름을 적었어요. 친구들이 다 범상치 않아. 여기 드레스 입은 친구 보이세요? 보성고등학교 졸업사진. 참고로 수석 졸업했어요, 이상이. 경성공업고등학교 건축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학교의 추천으로 조선총독부 내무국의 건축과에 조선인으로선 최초로 기수로 발령이 납니다. 그리고 무려 2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했기 때문에 일본어로 쓴 시를 조선과 건축이라는 잡지에 여러 차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너무나 재능이 안타까워가지고 얘는 특별히 발탁을 해서 좀 더 높은 그걸 줘야 된다라고 할 정도의 재능이었다고 합니다. 잘 나가는 재능이 있었는데 1931년에 기침이 너무 심해서 병원을 찾았다가 폐결핵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정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돼서 1933년에 폐결핵이 너무 심해져서 피를 토할 정도가 돼가지고 폐결핵으로 휴가를 내고 황해도의 배천 온천으로 요양을 떠나는데 여기도 또 카프카랑 똑같아. 온천에 요양 갔다 또 여자 만나. 천재는 다 비슷한가 봐. 온천에서 기생금웅이를 만납니다. 야, 너 나랑 같이 살래? 해가지고 서울로 불러와가지고 총독부 때려치고 종로에 다방 제비를 오픈합니다. 다방 이름 죽이지 않습니까? 다방 제비를 오픈하고 금웅이랑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구인회랑 교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934년도에 전설적인 작품 오감도를 연재하고 욕을 바가지로 먹게 됩니다. 이따위 작품을 연재하다니 내 신문 구독료를 물어달라라고 항의가 빗발쳤다라고 합니다. 이상이랑 카프카 제가 공통점을 조금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분들이 두 개의 언어를 구사했다는 거. 저분은 체코어가 모국어인 나라에 살았지만 독일어를 썼고요. 이상 조선어가 모국어인 나라에 살았지만 일본어를 쓰셨고요. 사회적으로 두 분이 똑같죠, 그쵸? 둘 다 폐결핵으로 젊어서 요절하셨고요. 온천 요양 가가지고 하라는 요양은 안 하고 여자를 만나가지고 작품 썼고요. 이게 작품에 영감을 줬나? 모르겠어. 평행이론이야. 시대도 다르고 나라도 다른데 여러분,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죠, 둘 다. 우연일까? 준비물 잘생김. 박태준의 소설가 구보씨의 1일이라는 작품에 중앙일보에 연재를 시작했는데 이제 너무 놀고 먹는 이상이 안 돼 보여가지고 부인회로 교류를 하면서 알게 됐던 박태준 씨가 야, 용돈이라도 벌어봐라 상아 하고 너 그림 좀 그리지 않았니? 하고 일거리를 줬습니다. 그래서 하융이라는 이름으로 사파를 그려가지고 용돈 벌이를 하게 됐는데 이때 그렸던 일러스트가 이거 이상 씨가 그린 거예요. 하융이라는 이름으로 그렸던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굉장히 모던하죠? 35년에 근데 다방 제비는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게 되고요. 돈이 떨어지니까 기생금웅이도 오빠 안녕 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동에 쯔르학이라는 뜻의 일본어인 카페를 다방을 인수해서 경영을 했으나 역시 이번에도 경영난으로 망하게 되고요. 명동에 무기, 보리라는 뜻의 카페를 인수를 했으나 이번에도 또 망하고요. 다른 재능을 많았는데 이제 경영 쪽 재능을 못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남아도니까 이번에 조금 시 말고 긴 글을 처음으로 써봅니다. 1936년에 날개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날개를 발표를 하면서 처음으로 욕을 안 먹고 문단에서 찬사를 받았어요. 문단에서 찬사를 받자마자 뭘 했냐면 여러분 결혼했다? 배신감 들지. 카프카랑 똑같아. 변동님이라는 분이랑 결혼을 하셨는데요. 변동님이란 분도 굉장히 유명한 예술가들의 뮤즈였고요. 결혼해서 살림집을 어디에 차렸냐면은 요즘으로 치면 롯데백화점 을지로 입구역 있는 롯데백화점 본전 근처역 쪽에다가 신혼집을 얻었는데 경성은 너무 시시해. 볼 것도 없고 내 좀 큰 물에서 놀아야겠어 하고 몇 개월 안 되고 3개월 만에 도쿄로 유학을 떠나버립니다. 근데 1937년에 사상범으로 도쿄에서 체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조사를 받다가 폐결핵이 악화가 돼요. 그래서 긴급하게 도쿄 제국대학 부속병원에 입원을 했으나 너무 상태가 안 좋아져서 악화가 되고 비보를 듣고 달려온 아내 변동님이 일본으로 와서 화장을 하고 유골함을 안고 조선으로 돌아가서 유해는 미야리 공동묘지에 묻히게 되었으나 현재는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리고 이때 도쿄 제국대학 부속병원에 찾아왔던 지인이 이상의 데드 마스크를 떴다라고 하는데 그거 역시 행방을 알 수가 없다고 하죠. 참고로 여러분 이상과 잠깐 부부의 연을 맺었던 변동님 씨는 화가 김환기 씨라는 분 이름 들어보셨나요? 파란 그림만 그리는 분. 이분이랑 재혼해가지고 100년회로 하십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왜 이상이 일본으로 떠났을까 하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죠. 오늘날의 명동 신세계백화점으로 여기는 변신을 했고요. 위치코시 본점이에요. 그 이상이 영감을 받았던. 어땠겠어요? 여기 가서 사는 게 이상한테는 훨씬 좋았겠죠. 모돈보이한테는. 이상이 둘 다 좋아했던 곳이고 자주 갔던 곳입니다. 이 안에 카페가 있어가지고 모던한 느낌을 좋아해가지고 가서 마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본인 다방보다 거기 가서 쓴 커피값이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여기 자주 가셨대요. 사각계 중에 사각. 여기를 가서 실제로 보시고 요 글을 쓰셨어요. 그냥 백화점은 아니고 일본의 근대를 만들기 위한 착취와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착잡하죠. 여기에 가보면. 마르세이유 보물 헤라만 코티향수가 맞이한 동양의 가을. 이것도 여러 가지가 느껴집니다. 제가 또 정리를 좀 해봤는데 변신과 날개를 비교를 조금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변신의 주인공 그레고르죠. 날개의 주인공은 나죠. 그레고르는 몰락한 귀족인 일가족의 유일한 부양자였다가 어느 날 짠 하고 벌레로 변해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됩니다. 그 전에는 집에서 유일한 수입원이었어요.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집에서 아이고 쭈쭈 우리 아들 힘들게 오늘도 일해서 돈을 벌어왔어 했는데 어느 날 벌레로 변하고 와서는 가족들의 치부가 되고 맙니다. 하나 있는 하녀도 부끄러워하는 그쵸. 나는 한마디로 정리해주면 룸펜이죠. 룸펜. 몸을 파는 아내가 분칠하고 밥일을 하는 동안 윗방에서 눈칫밥을 먹는 신세인데 역시 천덕꾸러기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작가들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카프카, 유대계 집안에서 태어나서 체코어가 절대 다수였던 나라에서 독일어 화자로 살았던 카프카. 식민지 조선에서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까지는 한국어를 썼지만 학교를 다니고 사회인이 되어서는 일본어를 쓰고 일본 유학 가서도 당연히 일본어를 쓰고 회사에 다니면서 사회인이 되어서는 쭉 일본어를 썼던 이상. 두 작가도 이렇게 겹쳐가면서 보세요, 여러분. 변신해서 벌레가 아빠가 던진 사과가 박혀가지고 상처가 골마가지고 죽게 되죠. 벌레가 죽고 나니까 가족들이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해하면서 이사할 새 집을 찾으면서 활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전까지 얘가 부양자였고 자기들을 먹여 살려줬다. 대은망덕한 가족이죠. 그런 거는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부끄러운 벌레가 죽었어. 이사할 수 있어. 그것만 생각하면서 활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이고 진짜 너무하죠 진짜. 나도 아내가 밤일을 하는 동안 눈치를 보고 방에서 천덕꾸러기로 있다가 어느 날 수면제를 먹고 조용히 자고 하다가 나가가지고 겨드랑이 아래에서 돋아나죠. 날개가 날자 다시 날 잡구나 하면서. 근데 이게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애벌레의 변태. 벌레가 되었지만 염치가 있어가지고 여동생이 자기를 보고 무서워할까봐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일부러 침대 커버를 뒤집어 쓰고 여동생한테 자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숨어 있어요. 벌레가 됐을 때. 여동생이 자기를 보고 기겁하니까 무서워하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상도 아내가 밤일을 하는 동안 손님에게 자기 모습을 보이면 아내가 싫어하니까 윗방에 숨어서 나오지 않잖아요. 이상의 주인공, 날개의 주인공 나도 둘 다 비슷하죠. 애벌레는 변태하는 동안 고치 속에 웅크리고 밖으로 나오지 않죠. 모습을 보여주지 않죠. 둘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이상이랑 잠깐 부부 연을 맺었던 변동림 씨 이상 부인은 김한기 씨랑 재혼해가지고 두 분이서 프랑스로 유학가셔가지고 수필도 쓰셨고 미술 평론도 하셨고 본인이 그림도 그리셔가지고 향년 89세까지 잘 살다 가셨어요. 나는 이상 무덤이라도 찾아줬으면 좋겠어. 한국에서 미아리 공동묘지에 묻혔다는데 무덤도 못 찾았잖아. 그것도 너무 안타까워요. 슬프죠, 그쵸? 미아리 공동묘지에 화장한 유골함을 안고 와가지고 안치했다는데 모른대요. 데트 마스크도 없어지고 모른대요. 자, 여기까지 림버스 없는 림버스였습니다.